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폭염에 대비한 행동 요령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정유린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불볕더위에 취약한 노인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내놓고 독거노인과 전국 경로당에 냉방용품과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폭염 대응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나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인명피해를 막을 계획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이끌 예정입니다. 무더위 쉼터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은행, 주민자치센터 등 전국 39,300여 곳이 운영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할 때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양산과 모자를 착용해 시원하게 지내기, 응급상황 때 119나 생활관리사의 전화번호 같은 비상연락처로 연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담은 포스터를 경로당과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폭염특보 발령 즉시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나 생활관리사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폭염특보 상황을 알리고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차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경로당에는 냉방비를 차질 없이 대주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린입니다. 네, 지난 시간 대학교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센터 담당 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장애학생들의 고충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애학생 지원센터. 하지만 각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보다 고충을 가중시킨다고 말합니다. 불편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비장애인들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 정상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체계가 좀 부족하다. 여러 학교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어떤 수혜를 입는 정도도 많이 다르겠죠. 장애학생에 대한 부족한 지원은 사립대학이나 지방대학 등 재정이 부족한 학교일 경우 더욱 심화되는데 이에 지난 4월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실효성 있는 장애학생 지원 체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요구 중 하나는 모든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것, 비장애 학생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자는 겁니다.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학칙 등 나름의 규정은 있지만 장애 감수성이 떨어지는 학교일 경우 지키지 않을 뿐입니다. 규정짓는 주체가 각 대학인 상황에서 학칙에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만큼만, 시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전문성만큼만 이라도 장애학생 지원사가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만큼 장애학생 지원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얼마나 들어라라고 강제 공문 하나 더 띄우면 교육부는 전국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을 위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점검과 발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당국의 법적인 제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특수교사 정원이 법에서 정한 인원수보다 크게 부족한데도 이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이 직접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매년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사가 임명되고 있지만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법에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법에서 정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자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가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장관 명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현재 특수교사 인력 규모는 정해진 게 없다며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면담 요청과 관련해 추후 날짜를 정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특수학교 학급을 확충하고 특수교원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에게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는 공무원 증원 절차상의 문제와 정부 예산의 한계 등의 이유만 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특수교육 대상은 69,993명으로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17,498이지만 61.1%인 16,995명만 배치돼 있어 6,803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에버랜드가 지적장애인 이용차별 구제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재판부가 피고 측인 에버랜드의 가이드북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에버랜드는 지난 19일 이의 신청과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에버랜드는 이의 신청의 이유로 화해 권고 결정의 수정안으로는 고객의 해당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기가 어려워 고객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버랜드는 변론 재개 이유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의 변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에버랜드가 정신적 장애인을 잠재적인 과잉 행동자로 보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재판부가 에버랜드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달 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 맹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 중 월 10,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서울시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독인, 개긴을 새로운 표제어로 추가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도찐, 개찐은 독인, 개긴으로 순화해 사용토록 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쓰였던 너무는 긍정적인 서술어와 어울려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흥행은 기존의 뜻풀이에 더해 공영, 상영 따위가 상업적으로 큰 수익을 거둠의 의미가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국어원은 들통나다와 전방위를 새로운 표제어로 추가하고 담이 결리다는 새로운 관용구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이 도시 속에서의 양봉업을 육성하고자 도시 양봉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노원구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해 제2기 도시 양봉학교를 개강했습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될 도시 양봉학교는
총 7강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도시양봉학교는 총 2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여왕벌 육성 방법과 벌 관리법 등 이론 수업과 밤꿀 채밀 약재 구제법 등의 실습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 4월 불암 허브공원에서 만들어 놓은 벌통에서 벌통 40kg을 채밀해 도심 속 양봉사업 가능성에 청신호를 켰으며 제1기 양봉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교육기간 중 채밀한 꿀을 판매해 수익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40% 이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와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바우처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6회 한중일 장애인 미술 교류전이 오는 28일까지 제주 신상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3개국 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 110점이 전시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다음 달 1일까지 경기도 이천훈련원에서 저개발국가 초청 장애인 스포츠 개발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프는 르완다와 미얀마, 파키스탄 등 10개국 56명이 양궁과 탁구, 보차 등 5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충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충주 해바라기 센터가 성폭력 피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앞으로 충주 지역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해바라기 센터와 공동 협력해 의료와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에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성화가 도착했습니다. 특히 이날 봉송주자로 김용진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일간 광주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 원인에 대하여 한국의 간백문화, 급격한 산업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불신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의 초동 대처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1차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의 장차관이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지정책 수립 역시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복지 현안을 시시각각 접하면서 여러 계층의 삶과 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현장의 실천가들이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은 행정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현장 실천가는 지침에 따라 실천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대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무상보육 등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한 복지국가입니다. 이제부터는 복지국가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탁상 공론 방식의 정책 수립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현장이 어린 사회에서 복지 다원화를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실입니다.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는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현장을 잘 아는 실천가만이 위기 대처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 바람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현장 실천가가 복지 전문가로서 보다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도 민간의 협력하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다시는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대학생들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식비. 메뉴마다 다르지만 보통 대학 식당 가격은 2,000원에서 5,000원 선. 치솟는 등록금과 취업 전쟁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에게는 밥값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대학교에서 단돈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주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아침 식사.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대학교 연평균 등록금만 1,000만 원 시대죠. 학생들이 한 끼 식사조차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대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유를 들자면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